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무더위가 정말 기승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은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염주의보는 하루 사이 폭염경보로 격상된 곳이 많습니다. 특히 포항은 아침 기온이 26도로 출발하며 수텁지근한데요. 낮에는 더 뜨겁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5도, 안동과 포항은 34도까지 치솟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종일 매우 높음 예상됩니다.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 온열 질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 시간당 30mm 내외 세찬 빗줄기와 함께 강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많은 곳은 오늘 6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국지적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강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돼 우산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며 매우 무덥겠고요. 또 다음 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소나기 소식도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년 전 포스코 제철소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가 드러나면서 포스코 작업 환경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 한 명이 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장례도 미룬 채 포스코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철보국 천지에 내 몸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지난 20일 폐암 투병 끝에 숨진 포항제철소 노동자 김모 씨의 글입니다. 김 씨는 32년 동안 포항제철소 안의 롤숍에서 마모된 롤을 연마하는 일을 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오일 미스트와 미립자 형태의 중금속 분진과 흉이 발생하는 공정입니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뭐 퇴근해서 오면은 옷이라든가 보면 안에 뭐 색깔이라든가 뭐 분진에 먼지가 좀 많이 있어. 2020년 방영된 포항 MBC 다큐멘터리 그 샘물 쓰지 마라. 방송 이후 포스코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고 김 씨도 폐암 판정 직후인 2021년 암에 걸린 동료들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치료비와 생계를 위해 김 씨는 폐암 말기 상태에서도 1년을 더 일터로 향해야 했습니다. 많이 답답하다고 왜 안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많이 힘들어했죠. 긴 기다림 끝에 세상을 떠나기 보름 전에야 인정받은 산업재해. 그러나 유족들은 김 씨가 숨진 지 일주일이 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맞닿는 판정에도 원청인 포스코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포스코 앞에서 사과를 요구하던 중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은 노동부의 책임도 따져 물었습니다.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고 지난 2021년 시작한 포스코 역학조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동자가 배제된 채 1,000만 평이 넘는 포항 광양제철소에 13명만으로 진행된 역학조사는 종료 후 결과에 대한 부실 조사 의혹이 나올 수밖에. 포스코는 직업병 문제가 제기된 이후 보건자문위원회를 꾸려 직원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산재와 관련해선 대법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는 그 사과도 우린 아무 듣지도 못했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아픈 사람, 암 환자라든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경상북도는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4천여 명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하며 신청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시군청이나 경북 청년 포털 청년 이끌림에서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500일 넘게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한국과 러시아 간 교역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동의 중심 도시 도약을 목표로 그동안 러시아와의 교류에 많은 공을 들여온 포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실효성 높은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동맹인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고 양국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2022년 한러 교역액은 211억 달러를 기록해 2021년 273억 달러와 비교하면 22.7%나 줄었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수출 전진 기지인 포항 영일만 항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러시아가 양국 관계를 결정적 파탄으로 몰고 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자본과 기술, 한국은 러시아의 천연자원과 기초과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교류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어떤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물류망,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개척해놨던 여러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바딤 슬랩첸코 교수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단기간에 풀리진 않을 것이라며 서방의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우라늄을 대량 수입하고 있어 원자력 분야는 제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러 간 원자력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핵 폐기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고속 중성자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만약에 한국과 러시아는 이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자력 분야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의 상황은 협력의 일시적 중단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다시 개발 이슈가 부각될 것이고 중국 동북 삼성의 블라디보스토크항 이용은 환동의 경제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 중에는 전쟁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 이후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민간 교류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대형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북 동해안 시군들의 철저한 재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태풍 등으로 인한 어선 해난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재난이 발생하면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이 모두 긴급 구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발생한 어선 해난 사고는 2018년 83건에서 2022년 109건으로 느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51명의 어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여름 피서 시즌의 제철인 영덕 복숭아가 올해는 봄 개화기 때 이상저온과 장마철 탄저병까지 겹쳐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 들어 장마가 끝나고 햇살이 내리쬐면서 품질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영덕군은 7번 국도변에 복숭아 장터를 설치하고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는 등 농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영덕 복숭아가 이달 중순부터 제철을 맞았습니다.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를 따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복숭아 수확량은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줄어들어 처음으로 생산량이 2,000톤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초 이상기후와 냉해로 인해 복숭아 꽃의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탄저병까지 겹쳐 일부 품종의 경우 절반 가까이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원래 기후 변화가 막 심해갖고 또 벌이 없어갖고 수정이 안 되고 그래갖고 좀
이 착화량이 좀 적어야 그래서 올해는 수확량 또한 작년에 한 50%밖에 안 되고 다행히 이번 주 길었던 장마가 끝났고 복숭아 수확이 본격화되는 8월까지 풍부한 일조량이 예상되면서 당도가 높은 고품질의 영덕 복숭아 생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작황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저조하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마도 잘 이겨냈고 지금부터 일조량이 좋아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당도가 높은 품질 좋은 복숭아가 생산될 거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7번 국도변 30여 곳에 영덕 복숭아 장터와 판매대를 설치했고 온라인을 통한 판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현상이 오랫동안 지켜온 영덕 복숭아의 명성까지 위협하고 있어 새로운 재배 기술 연구와 지원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도로공사 대구 경북본부는 8월 15일까지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고속도로 하루 평균 교통량이 48만 대로 전년 대비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본선 차단 공사를 중지하고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정체 예상 구간을 알리며 우회도로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주요 지점에 드론을 띄워 위험 요소를 찾아 조치하고 단속에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경북대 정보통신망을 해킹해 재학생과 졸업생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유출한 20대 대학생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학생은 경북대를 포함해 15개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뚫어서 81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간고사 직전에는 시험지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의 주소, 장학금 내역과 부모 정보까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대학 5곳과 교육 관련 기관 1곳에서 8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건수로는 217만여 건입니다. 보안과 해킹을 연구하는 교내 정보보안 동아리 학생 2명이 범인이었습니다. 처음엔 경북대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공격해서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성공하자 숙명여대와 대구 가톨릭대, 대구 한의대 등 비슷한 보안 시스템을 쓰는 기관을 찾아서 같은 수법으로 해킹했습니다. 정보를 빼내진 않았지만 다른 9개 기관의 정보통신망도 침입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유출한 정보를 다른 곳에 퍼뜨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그저 정보를 수집했을 뿐 큰 범죄인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자신들이 수집 욕구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지난해 2학기 중간고사 직전 교수 개인 통신망을 해킹해서 시험지도 빼냈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열람한 한 학생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학생들끼리 범행을 공모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경찰은 각 기관에 범행에 이용된 수법을 공유하고 보안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피해 기관이 더 있는지 유출된 정보로 2차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탈원전 폐기와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새 원전 건설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총괄위원회를 구성해 어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전지 생산설비 증설과 시스템 반도체 첨단 산업단지 조성,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원전 건설이 추진됐다가 주민 간 심한 갈등을 겪고 중단된 영덕에서는 정부의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생산된 쌀이 전 세계로 수출되면서 포항이 쌀 수출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포항 쌀은 올 들어 7월까지 미국과 캐나다,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에 245톤을 수출해서 올해 목표였던 200톤을 이미 초과 달성했고 지난해 전체 수출량 164톤을 넘어섰습니다. 포항시는 신품종 다솜쌀과 친환경 우렁이쌀 등 미질이 뛰어난 품종을 중심으로 수출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장마와 폭염 속에 사계절 전천후 축구장인 경주 스마트 에어돔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300여 개 단체가 스마트 에어돔을 이용했고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일정으로 다음 달까지 대관 예약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주 스마트 에어돔은 K리그 인증 잔디 축구장과 모래 훈련장이 조성됐고 여름철 24도, 겨울철 18도, 습도 50%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주 동궁원은 오늘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야간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식물원 2관에선 수막새와 석굴암 부처상 등 지역의 문화재를 주제로 야간 미디어 쇼가 이어집니다. 경주시는 야간 관람객을 위해서 각종 조명을 설치한 테마광장과 정원을 꾸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대구 경북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청소년 해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영덕에서 해양생물을 채집하고 관찰하는 바다여행과 해양 레포츠 체험, 수중로봇 복합실증센터 견학, 요트 학교 등으로 지난 5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3개 학교 412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대구 경북 21개 학교에서 학생 786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무더위가 정말 기승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은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염주의보는 하루 사이 폭염경보로 격상된 곳이 많습니다. 특히 포항은 아침 기온이 오늘 26도로 출발하며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낮에는 더 뜨거운데요.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5도, 안동과 포항은 34도까지 치솟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예상됩니다.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 온열 질환에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 시간당 30mm 내외의 세찬 빗줄기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많은 곳은 6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국지적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강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돼 우산 꼭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 대체로 무덥겠습니다. 또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락가락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살펴보시면 25도로 출발합니다. 구미는 23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35도, 구미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분포 보이고 있고요. 안동은 오늘 낮 기온 34도, 청송도 34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현재 26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며 매우 무덥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 소식이 자주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